기후 리포트 노광준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많은 분들이 더워하시는데 오늘은 시원한 북극 이야기 한번 북극이요? 북극 항로. 예, 북극 항로. 북극 항로. 예, 네. 북극 항로 최근에 아주 핫한 주제잖아요. 그거를 기후 시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네. 북극으로 가기 전에 잠시 이 주말에 산책을 하는데요. 네. 비 그치는 틈틈이 산책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제가 지은 숲인데 비밀의 숲이 있거든요. 아, PD님이 이름 지은 비밀의 숲. 예, 네. 이제 그 누구나한테나 이제 보여주면 우와 대단하다 이런 숲인데 깜짝 놀랐어요. 비밀의 숲 산책하다가 어떤 게 한 놀라웠을까요? 귀퉁이에 소나무들이 네. 싹 죽어 있어요. 아, 죽어 있어요. 소나무 재선충. 와, 저는 진짜 우리 동네에서 그걸 볼 줄 몰랐어요. 소나무 재선충이 처참하더라고요, 진짜. 네. 이거는 보통 소나무 재선충을 그 소나무에 뭐 에이즈다, 암이다 이렇게 하는데 암이나 에이즈는 전염되지 않잖아요. 아, 이건 재선충은 전염돼요. 전염이 되는 예. 코로나인가요? 이거? 더 심각한 병이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나무 박사님들 또 취재를 열심히 해서 기후 리포트 한번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북극입니다. 북극 항로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해수부 자료 보이는 라디오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북극 항로는 간단하게 이겁니다. 지금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배를 갈 때 이제 보통은 저쪽으로 가잖아요. 수에즈 운하로 가잖아요. 네. 그거보다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고 있는 북극으로 가게 되면 거리로도 30%, 시간상으로도 30% 이상 단축된다. 그게 더 가깝긴 하겠지만 녹고 있는 북극으로 통과한다고 하니까 왠지 좀 겁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 회의적이었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환경 문제도 있고 안전성도 있고 그렇죠. 경제성이 과연 나올까? 네. 이런 것인데 오늘 아침에 저명한 극지학자이자 기후학자인 김백민 부경대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겨레. 김백민 선생님이요. 네. 북극 항로 개발 기후 리더십으로 접근해야. 오. 한마디로 본인도 이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남들이 안 할까? 러시아, 중국, 미국이 너무 달라붙고 있다. 아하. 그렇다면 최고의 조선 기술이나 AI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피하지 말고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서 이들 나라와의 북극의 지속 가능한 질서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네. 어떤 논리인지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우선 북극 항로에 대해서 4대 논쟁 포인트가 있어요. 첫 네 가지. 번째, 네. 환경. 그렇죠. 그렇죠. 환경 네. 문제. 이게 기후변화를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 검댕이라고 합니다. 선박에서 블랙카본, 불완전 연소 끓음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가면 햇빛과 접촉해서 지구온난화를 더 심화시킨다. 악명 높은 온실가스 덩어리 검댕이를 북극에 쫙 이렇게 유포시키는 거 아니냐. 퍼뜨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배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김백민 교수님의 주장은 껌댕이가 하지 않는 LNG도 불안하다. 오히려 수소 연료전지를 장착한 쇄빙선을 별도로 개발해야 된다. 네. 이것이 이제 질서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 이미 일각고래의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가 보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항로도 역시 생태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성 논란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반드시 쇄빙선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비용이나 보험료가 높아서 오히려 운임이 더 비쌀 수 있다. 네. 높은 물류 이용의 어떤 그 위험도가 나오고요. 또 불안정한 운항 환경, 북극이 아무리 온난화된다 그래도 험난한 기상 조건, 떠다닐 거 아니에요. 떠다니는 얼음이. 부빙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영유권이나 지정학적 분쟁 리스크. 아, 이거 궁금해요, 진짜. 이게 북극해 연안 5개 나라가 지금 계속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5개면?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아, 미국까지. 이 왜냐하면 북극의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 네.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다음에 국제법적인 지위, 군사적 경쟁, 또 안전 문제까지 이러한 4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북극 항로를 에이 우리 안 할래 하면 이거를 우리 거다 하면서 큰 나라들이 너도 나도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에는 이제 쇠빙선 그림 하나 띄워드릴게요. 저 네. 쇠빙선은 우리 기술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 쇠빙선 사진이 쫙 나오고 있는데 그쵸. 우리 거제도 조선업. 네. 다른 나라 상황 한번 볼게요. 우선 러시아. 북극은 내 거다. 러시아는 정말 북극에 많은 공을 들였죠. 수십 년. 그래서 북극해 항로도 러시아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NSR이라고 해가지고 여긴 강력한 주권과 통제권을 주장을 해왔고요. 군사적으로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 제재가 심화될 경우 우리는 북극을 새로운 안보와 경제적 돌파구로 삼겠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북극 항로 개발 계획 2035를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야말 LNG 프로젝트 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LNG를 북극을 통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또 원전 쇠빙선까지 투입하겠다. 원자로로 운영되는 쇠빙선을 가겠다. 또 국제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읽히고 있고요. 중국은 이런 접근을 합니다. 중국은 정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빙상 실크로드. 아하. 예전에 이제 1대1로라고 하는 그렇죠. 게 실크로드 실크로드를 복원이었죠. 복원하는 건데 네. 이거를 북극 항로를 포함시켜서 빙상 실크로드, 약간 얼음으로 무리수가 가는 있지만 실크로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도 확보하고 과학 연구도 하고 거버넌스도 높이겠다.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린란드를 사겠소. 미국이 사겠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안보적으로 견제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 네. 이렇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환경은 별 관심 없잖아요. 관심이 없죠. 이미 알래스카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의 석유 시추 임대를 허용하는 등 이러다 보니까 북극을 여기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접근했을 때 북극이 어떻게 되겠는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요. 김백민 교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북극 항로 개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북극 항로는 결국 열린다. 개발이 된다. 중요한 건 개발 여부를 막는 게 아니라 개발 방식인데 이럴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다. 친환경 선박 기술이 있고 네. 검댕 저감 기술이 있고 탄소 중립 항만 운영을 하고 수소 연료 전지 선박 개발 등으로 설계한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기후 리더십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더 나아가서 한국은 AI 기반 해빙 예측 시스템, 또 스마트 항만 기술, 극지 환경 모니터링 기술 등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네. 큰 나라들이 뭔가 질서를 만들면 따라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조차 그렇게 접근을 해왔는데 그래서 적어도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적어도 북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서를 한번 만들어 먼저 가보자.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북극 항로를 좀 공격적으로 접근한데 접근 방식은 북극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태계 걱정이 사실 좀 돼요. 사람이 안 가던 곳에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요. 오늘 노광준 PD와 북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네.